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최근에요,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좀 울컥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반발심 느껴봤을 텐데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저항에 대한 겁니다. 저항, 정당성과 그 본질이라는 글의 발췌문인데요. 이게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서 저항이란 대체 뭐고 또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저항. 이게 그냥 뭐 고집 부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오늘 저희가 볼 관점은요. 어떤 공격이나 강압 같은 걸 느꼈을 때 나오는 반응? 네, 이렇게 보는 건데요. 그 뿌리가 뭔지, 또 어떤 다양한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면서요. 결국엔 어떤 게 정당한 저항이고 또 어떤 건 그렇지 않은지 그걸 구별하는 법,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. 네. 자료를 보니까요, 저항이라는 게 어릴 때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. 근데, 그 어릴 때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. 예를 들어서 누가 되게 막 심각하게 명령조로 당장 방에서 나가! 이렇게 말하면요. 당연히 그 사람의 어떤 불쾌감,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. 그때 만약에 기분이 확 상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방어할 수 없다고 느끼면요. 오히려 그 방에 그냥 머무르면서 버틴다는 거예요. 저항심 때문에. 또 그 불친절한 말 뒤에 진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. 이게 흔히 말하는 저항 반응인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저항을 일종의 반격으로 본다는 점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공격받는다, 혹은 강요당한다, 이렇게 느낄 때 딱 촉발되는 거죠. 자료에서는 만약에 내가 먼저 그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요.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면요. 어느 정도 뭐랄까 균형을 너무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인 거죠. 결국 그 공격이나 강압이 느껴지는 게 저항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이게 또 모든 저항이 다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.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명백히 잘못했어요. 근데 누가 그걸 딱 제대로 지적해주고 심지어 경고까지 했어요. 근데도 제가 거기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기분 나빠 이러면서 무조건 싫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르잖아요. 정확히 보셨어요. 네. 자료에서도 바로 그런 경우를 부당한 저항이라고 딱 구분합니다. 실수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적받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반발하는 거. 이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? 그 차이가 중요하잖아요. 자료에 따르면 열쇠는 항상 그 저항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있어요. 명령이든 뭐 도전이든 경고든 간에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게 정말 나한테 해로운 위협인지 아니면 뭐 해로운 규제 같은 건지 아니면 사실은 나를 위한 현명한 조언인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의식 또 지식 때로는 직감까지 동원해서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욱하고 반응할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그 상황의 본질, 그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자료에서는 이 정당한 저항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더라고요.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요. 예를 들면 뭐랄까, 부정적인 특성 그 자체에 저항하는 것, 또 우리 몸이 질병이랑 싸우는 거요. 이것도 저항으로 보고요. 약수국이 강대국에 맞서는 것, 심지어 자연재해나 범죄자에 맞서는 것까지도요. 이게 다 어떤 해로운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당한 저항이라는 건 결국 도둑이나 거짓말, 나쁜 생각, 심지어 굶주림처럼요. 우리한테 해가 되는 모든 것에 맞서는 행위다.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.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나한테 이롭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조언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막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또 분명히 조언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저항, 이게 아니고요. 언제 저항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적절한 반응이 되는가. 이걸 분별하는 능력, 그게 중요한 셈이죠.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결국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? 앞으로 어떤 명령이나 좀 압박감을 느낄 때요.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왜?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. 즉,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는 게 첫 단계가 되겠네요. 바로 그거죠. 네. 그리고 만약에 그 원인을 따져봤어요. 근데 저항하는 게 정당하다. 이런 판단이 선다면요. 자료는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. 괜히 막 분노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요.
그러면서도 상대방, 자료에서는 공격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격자를 이길 때까지는 아주 굳건하고 완강하게 맞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결국에는 비판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또 단호하게 행동하는 의지, 이게 함께 필요한 거죠. 네, 오늘은 저항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어떤 반항심, 그 이상으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저항은 우리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복잡한 반응이고, 정당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반응하기 전에 항상 원인을 파악하는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최근에 당신이 아주 강한 저항감을 느꼈던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?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항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때는요?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원칙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. 그 상황을 촉발했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당시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